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7월 12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예.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의도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바이든을 제외한 미국 정치권과 푸틴이 지금 손을 맞잡은 그런 느낌이 나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현재 바이든이 그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이번 여름 기간이죠. 여름과 가을 기간에 큰 일을 부릴 수 있다.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이 지금 공유되고 있고, 그게 실질적인 위협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언론이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치인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수준, 공식적으로. 예. 그것과 실제와의 간극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간극이 엄청나게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세상이 바뀐다면 언론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언론이라는 걸 접하고 난 근대화 이후에 세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가장 근접되어 있다. 근접되어 있는 게 요 정도 수준이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 하나의 전제 조건은 이거죠. 확인드리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의 패권의 장악력은 많이 약해져 있고, 거기에 충실히 따르는 유럽 국가들 위주의,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G7은 그 위상이 많이 추락돼 있다. 예, 그래서 저쪽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있고, 그 브릭스라는 것을 이끌어내면서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 체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들이 적이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 나한테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패권 구조잖아요. 패권 구도, 패권이라는 게. 거기에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민주주의나 옳고 그름 이런 건 없어요.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균열이 생겨서 그렇지 않은 틀이 바깥에 생기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가 환영하는 브릭스의 확장, 좀 더 급진적으로 확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너무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다극화 사회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더 평등한 세상이 가는 게 아니고, 힘없는 나라들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지 미국이라는 머리가 중국이라는 머리로 바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조심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라는 대리전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힘의 논리에서 밀린다. 미국 내부에는 당연히 강고한 그런 세력들이 있죠. 내 살아 평생 미국이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거죠. 두뇌가 이미 그쪽으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두뇌는 절반에 죽어 있다. 우리들의 두뇌도 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반에 죽어 있다. 많은 부분이 죽어 있다. 전 세계가 그렇다. 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해소될 때는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커트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패권이 하나에서 다른 걸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전쟁이 난다. 우리가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지구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러면은 다른 패권이 생기기는커녕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무모하게도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캐스팅 보트로 써서 좀 더 다극화된 사회로 가는 걸 원한다. 그게 세계 경제가 살 길이기 때문에. 네, 전쟁 없이. 이런 미국이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이 넘어갈 때 그래도 전례가 없다. 큰 전쟁을 한번 겪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도전이다. 우리 인류사 어느 때보다 지금 진실에 가깝고 많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그게 미국이 가진 현재 가장 큰 힘이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할 수 있느냐,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푸틴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거 보통 테크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자, 갈게요. 자, 오늘 바이든이 또 두 가지 큰 뉴스를 아마 만들었죠. 전 세계 언론들이 즐거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의 속살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보도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지금 부풀어 오른 거거든요. 이제 이거 다 노출된 거예요.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이든이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아파졌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이제 터진 거예요. 왜 지금 터졌지, 그러면? 그래서 바이든을 내몰기 위한 미국 내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토 회의를 하면서 젤렌스키가 저기 갔어요. 그래서 젤렌스키한테 뭐 미사 여구를 많이 붙이면서 바이든이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러한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다라고 젤렌스키를 이제 연단으로 이끄는 상황인데, 말을 뭐라고 했느냐? 푸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한 2, 3초 동안에 자기가 그 말 한 것을 몰랐어요. 그냥 연단을 비워줬어요. 젤렌스키한테 양보를 하고. 그러다 누가 신호를 줬는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챘는지 가다가 돌아서서 그 말을 번복했어요. 누가 봐도 엄청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좀 봤습니다. 예. 자, 그런 걸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는 또 무슨 실수를 했느냐면은, 요거는 나토 정상회담 때 지금 해외 언론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눈을 안 떼려고 나토 사무총장이 바이든 연설하고 있을 때 연단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할 때도 사무총장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프랑크푸르트를 봤어요. 프랑크푸르트를 띄우는 거 있죠. 예, 예. 그게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잘 못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즉 써놓은 것도 제대로 못 읽어요. 실수할까 봐 집중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예. 자,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에 프랑크푸르트가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슬픈 이야기인지가 나왔어요. 아마 기자의 질문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런 류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항상 부통령이라는 파트너를 고를 때는 그 사람이 향후 대권 후보가 될 만한 역량이 있는지를, 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뽑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부통령 트럼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 두 건이 있어서 정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바이든이. 예.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이걸 모아놓은 동영상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유의 이야기가. 근데 아무도 집중을 안 했어요. 미국 주류 언론들이. 회피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누구나 꼼꼼히 쳐다보더라도 저런 말과 행동 반복된다? 정신과 의사한테, 전문의한테 물으면 답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예, 우리도 고령화 사회잖아요.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잖아요. 알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본물 터지면서 무제한적으로 노출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죠. 예. 즉 바이든이 현재 위험하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갈릴 수가 있다. 우리는 노드 스트림건도 알잖아요. 이제는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감을 했다. 미국의 민주당 내부,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그리고 푸틴도 그런 사인을 계속 줬다. 위험하다 그러고. 여기서 뭐 버튼 하나 잘못 누르거나 지시 한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걷잡을 수 없잖아요. 한번 쏘아 제끼기 시작하면. 그때는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푸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파국이다라는 거죠. 미국은 폭망이고. 그럼 덕을 보는 건 중국밖에 없다. 같이 망가져주니까 미국이 아주 이겁니다. 예. 이걸 막자. 이런 데 대한 공감대가 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이런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노출되면서 확 뒤집어 엎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고 안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하원 공화당 엊그제 나온 이야기죠. 이게 조회수가 316만 명이나 봤어요. 이런 류의 기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원 공화당 수뇌부예요. 민주당이 아니고 하원 공화당 수뇌부가 바이든이 대통령직 수행이 부적합하다. 그리고 그의 정신 건강 상태를 숨겨온 것 같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대문 사진의 제목을 뽑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통령 후보가 이기는 데 있어서 바이든이 엉망진창이 되면은 더 좋아요. 네. 근데 지금 말을 하는 수준이 단지 바이든을 깔아뭉개는 수준이 아니고 영어 표현을 이렇게 unfit, 부적합. 이 말은 뭡니까? 대선 2, 3개월밖에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 8, 7, 8, 9, 10, 11월 5개월 남았거든요.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서 공화당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이든이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떻게든 불씨를 지펴보려고 하다 지금 안 되잖아요. F-16을 보낸다고 이기겠습니까? 대공 방어 시스템을 보내려다 보니까 미사일이 없어요. F-16만 몇십 대 보낸다고 전쟁이 이기겠습니까? M1 전차 보낸 거랑 똑같아요. 종합적인 전력이 짜임새가 없기 때문에 그거 날려보내면 금방 러시아의 방공망은 세계 최고입니다. 금방 떨어질 거예요. 제대로 성과도 못 내고. 자, 그래서 공화당까지 올라탔다. 단지 바이든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을 깔아뭉개서 우리 후보를 유리하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바이든을 물러나라. 이 말은 다른 대통령 후보가 등장하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왜? 바이든보다 더 나은 후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이거 316만 명이나 봤다는 거 보세요. 공화당도 이야기하고 민주당도 이야기하면서 바이든 보고 대통령 후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 지금 중요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미국 내부에서 뭐 CIA나 국무부나 국방부 같은 데서 여러 제보들이 내부 제보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제보들이. 저는 감히 그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든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런 신호들이 내부에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수뇌부에 돌았다. 큰일 날 수 있다. 그게 지금 노드스트림 폭파하는 거 공개적으로 옆에 독일 총리, 숄츠 총리 옆에 세워놓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면 자기들이 공격하게 다 조작을 해놓고 공격하면은 노드스트림은 끝이다. 우리가 끝낼 것이다. 폭파. 이번에 더 큰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푸틴이 안 참는다. 핵 전력이 미국이 러시아보다 우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러시아는 계속 준비를 해왔고 미국은 몇십 년째 손 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에서 밀려요. 수단도 밀려요. 방어력도 밀려요. 자, 그래서 이런 각성류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거 몇 년 전 같았으면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런 류의 기사를 영상을 올리면은 다 퇴짜 먹었어요. 제재 조치를 먹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스카이뉴스 호주에서 나온 건데 1년 전의 기사인데 조회수가 자그마치 500만 회에 가깝습니다. 491만 회입니다. 엄청난 기사 조회량이죠. 여기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이야기예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인데 1년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이버를 딱 뽑았죠. 여기서 순진하다고. 이거는 문명 비판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푸틴은 악마고 당연히
선은 악마는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진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근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천당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 그런 순진한 판단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났고 수백만 명이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갔고 나라는 박살이 났어요. 네. 회복이 될지 모를 정도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최근에 모디가 러시아의 편을 들어줬잖아요. 이 사안에 있어서. 자, 인도라는 나라는 혼자 독립적인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혼자서 세상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진영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근데 덩치가 너무 크니까 양쪽에서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랑 손을 좀 벌렸다가 저기랑 손을 좀 벌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운영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도 언론들을 보면은 지금 이 격변하는 세상에서 무게 중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계의 무게 중심이. 자, 미국이 위축되고 그럼 중국이 그걸 확 잡아먹을 거냐? 근데 러시아랑 또 미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고 그게 화해의 조짐이 또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 삼각 구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그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세상 일을 보도록 해요. 호주 언론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호주 영연방이지만 영국은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호주는 앞으로의 희망이 어디가 우리가 줄을 어디 대야 되지? 이런 면에서 인도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아시아 국가다라고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세상이 바뀐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 과연 우리 주요 언론에서 할 수 있습니까? 500만 명이나 볼 수 있습니까? 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전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것이다라고 심지어 MBC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호주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랑 비슷할 거예요. 몇 천만 안 돼. 우리보다 적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1000만 명 정도가 본 거예요. 이런 기사를. 이거 애들이 보는 기사 아니잖아요. 다 어른들이 보는 기사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걸 1000만 명이 봤다. 그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 스카이뉴스는 냉정하게 계속 보도했어요. 바이든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꼬집으면서 비판해오고 의혹을 제기해온 게 이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자, 그것은 그들이 처한 국면을 자기들이 잘 지혜롭게 잘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내 정치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세계 독보적으로 깊이 있게 파요. 정말로.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예, 남이 그냥 말하는 대로 받아 쓰는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북한이라는 쪽은 차단되어 있잖아요. 정보가 아예. 그러면 상황이 전개가 생길 때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세상이 갑자기 다른 걸로 떡 돌변된 상태로 나타나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저항하다 보면은 어디가 부서질 수 있어요. 왜? 부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런 단편화된 흑백 논리로 분리되어 있는 국민들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극단화되어 있다, 생각이. 그러면 폭력적인 행동을 당연시하게 결정을 유도하기가 쉬워요. 예, 우리 남북 문제가 딱 그렇죠. 자, 그래서 나토 회담하는 날 또는 하루 앞서서 인도의 모디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힘을 확 실어줬죠. 러시아 쪽에다가. 그게 미국에 보내는 경고이기도 해요. 예. 자, 거의 같은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학자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둘 정도 있죠. 예. 그 중에 한 사람인 시카고대 교수인 미어샤이머가 나토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회담을 맞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제 나온 이야기인가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붕괴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세상의 힘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때 향후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대국 사이 영향력에 있는 거죠. 예, 예, 예. 자, 그들한테 우리가 받은 피해가 있고 난장판이 된 거니까 그들 이해관계 때문에 구한말부터 지금은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려면 두 나라만의 남북 간에 말 맞춘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 우리한테 힘을 쓰는 강대국들이 우리가 통일이 안 되면은 통일이 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돼야 된다.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거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은 향후 크게 높이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틀을 다 놨어요. 그리고 노무현이 재임 기간 동안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게 핵심적으로 작동이 됐어요. 자, 북미 종전선언, 그 예가 뭐냐? 북미 종전선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처음에 김대중 정부 때 나온 이야기예요. 김대중의 신념이고 지혜예요. 남북 문제가 아니다. 북미 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남북 간에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소용이 없다. 예, 그거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뭐 통일운동하는 차원이고 정치인들은 다른 걸 해야지. 북미 종전선언 이야기가 그때 나왔어요. 그걸 먼저 해야 된다.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돼야지 그 다음이 된다.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미국 패권이 자꾸 약해져서 중국이 부상한다. 그거 김대중이 예상했던 바죠. 일본은 극우화될 것이다. 그렇게 됐죠. 예. 자, 중국이 성장하면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게 되면 한반도의 중요성이 커진다. 러시아는 분명히 우리랑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때 미국이 우리한테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게 지금인 거예요. 네. 그래서 미어샤이머에 맡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붕괴되고 있어. 나토 회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겁니다. 예. 자, 저는 미국이 아직 힘이 있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우리는 별로 없죠. 우리는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민간에는. 좀 전에 언급됐던 그런 대통령들 차원에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아주 멋지게 해온 노력들이 보여요.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과 남북의 대치 국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뼛속 깊이 스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민간적으로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민간에서 다 잘려 있고. 그렇지만 끌고 왔어요, 여태까지. 우리의 힘이 분명히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걸 다 억눌린 채로도 이만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게 풀려서 우리의 사고가 다 활짝 열려서 우리의 모든 자양분을 100%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역량이 균등하게 공급되기 시작하면 엄청 더 대단해질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붕괴되고 있는 게 맞죠. 예. 자, 이거 터커 칼슨 같은 경우도 평생 폭스 기자로 있다가 어떤 계기로 개안이 되면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미국의 속사를 그냥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미국은 폭망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또 하나가 손을 잡았다라고 저는 보는 게, 이게 트럼프하고 오반하고 손을 잡았는데, 오른쪽에 헝가리 대통령인지 총리인지 오반입니다. 얘기가, 이거는 작년 3월달 이야기고, 작년인지 금년인지, 금년 3월달일 수 있겠습니다. 그때도 현재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은 안 보고 트럼프를 보고 갔어요. 바이든한테 언짢은 이야기죠. 즉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얘기가 맞는다는 거죠. 예. 최근에 트럼프도 대선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 미국이 세상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미국이 바보라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우크라이나전을 끝내야 된다. 미국이 초래한 전쟁이며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선이 된다면 취임 전에라도 끝낸다. 거기에 대해서 푸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민주당 상층부하고 공화당 상층부가 공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오반이 다시 트럼프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때랑 달라요. 그때는 전초전이고, 이번에는 뭡니까? 젤렌스키 만났죠. 푸틴 만났죠. 여러 가지 비난을 무릅쓰고. 이제는 미국 와가지고 나토 회담 참석한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미팅이에요. 트럼프 만나러 가는 게. 교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트럼프의 발언만 보더라도 바이든은 폭망이죠. 이미 폭망이죠. 그 전에도 이미 선거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고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러면은 지금 나토 회의가 젤렌스키 앞세우고 뭐 돈 더 넣고 뭐 F-16 공급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몇 개월 지나면 싹 돌변될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실수하면서, 예?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이 실리겠어요? 예. 몇 개월짜리 수명밖에 안 되는 건데, 단지 지금 걱정되는 것은 그 몇 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수를 뚫을 수 있다. 이거를 저는 이걸 자꾸 이 진행 상황을 관찰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위협을. 예. 자, 오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소개를 잠깐 드려보면은 시간을 러시아 편. 예. 즉, 이 말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마 EU의 멤버고 나토의 동맹국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진다 이런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은사로서는 가장 솔직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거의 직접적인 번역은 아닌데 그가 이런 말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 말이. 이 말이 뭐냐? 바이든이 나오면 전쟁을 계속 한다는 걸 의미해요. 바이든은 계속 불을 지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이 말에. 그래서 바이든이 절대로 선거판에서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푸틴이 트럼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길 것 같으면은 전쟁에서 성과를 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면 또 예전에 작년인가요? 무모한 하계 공세처럼 그런 걸 취할 수가 있다. 그럼 여지없이도 박살날 거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엄청나게 죽고 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감히 말은 못하지만 더 위험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개월, 왜 수개월이냐. 미국 대선 전 수개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이 열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공세가 나오면 그걸 때려잡아야 되니까 푸틴은. 주고 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들이다. 병력도 없는데. 그러면 무리수를 둔다. 우크라이나 지금 아까 미어샤이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병력조차 없어요. 길 가는 남들 잡아가잖아요. 병력이 부족해서. 예. 자,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그런 희망이에요. 여기에. 바이든은 전 세계에 공적이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미국이 초래한 전쟁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각성이라고 봐야 돼요. 인류에. 미국이 자기들이 얼마나 수많은 전쟁에 개입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알려지지도 않은 정치학자들이나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쿠데타 사건, 암살 사건에 많이 개입돼 있죠. 그러면서 근데 그걸 이렇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엄청 드문 일이에요. 예. 참. 많은 희생자가 났고, 아까 당선되면 지인면 해결하겠다. 바이든 3차 세계대전 갈 수도 있다. 바이든 같은 사람이라면. 이거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제가 되새기게 됩니다. 오반이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그냥 바이든 면전에서 무시하고 이 미팅 참석하려니까 참석했고 그냥 출근표나 찍고 바로 트럼프한테 만나서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푸틴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정보기관 내에서 핵심 인력들이 말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 지도부가 각성을 했다. 바이든은 어떤 식으로든지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자, 이런 말도 했죠. 미국이 세상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멍청하다고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근데 뭐냐? 위기가 있다. 가운데. 예. 이 위기의 반대쪽은 북미 종전선언이다. 그래서 전쟁이 아닌 무장 해제를 통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고 또 전 세계의 여론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을 막아낸다면은 바이든의 폭주를 막아낸다면은 그 다음 바로 평화 모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봉에 있는 것이 북미 종전선언이에요, 바로. 그래서 지금 간당간당한 거죠. 이대로 놔뒀으면은 지금 이 정황을 보세요. 이대로 놔뒀으면 바이든이 이상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주위에서 높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폭주를 막아내게 되면 이제는 평화 무드다. 북미 종전선언이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세계 이론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에서의 패배를 연착륙시키는 거죠. 나토의 붕괴도 연착륙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북미 종전선언이 가지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 자체로도. 그것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세계가 응원할 겁니다. 중국 빼고. 그죠? G7이 엄청나게 환영하겠죠. 미국이 환영하겠죠. 영국은 죽기 살기로 달라붙으려고 그러겠죠. 얻어먹을 거 있을까 싶어서. 호주 이제는 중국 아니고 이쪽인갑다 이러겠죠. 인도 엄청나게 칭찬하겠죠. 중국한테 불리한 일이니까. 동구권 나라들 다 칭찬하죠. 전 세계가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국도 일본도 하면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요런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 위기가 큰 만큼 이 위기가 전환됐을 때 반대 방향으로 솟구치는 힘도 엄청날 것이다. 예. 자, 거기서 이거죠. 푸틴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걸 하고 있죠. 나토 핵 위협의 경고. 여태까지 경고 계속 해왔어요. 우리가 너보다 낫다는 거 계속 알려줬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바이든이 제정신이 아니고 폭주할 수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너 핵 이야기 혹시 나올지 모르겠다. 우리 준비하고 있다. 그럼 뭐 시험 발사도 하고 계속 보여주죠. 예. 이것이 바이든이 폭주를 하게 되면은 종착지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푸틴이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계속 털어막는 거예요. 예. 자, 설마 하지만 지금 바이든의 정신 상태를 봤을 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내부의 의견이 돌았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내부에서.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다 나섰다고 보는 겁니다. 후보 교체. 예. 말씀드렸죠. 공화당한테는 후보 교체되면 공화당은 불리한 일이에요. 더 나은 후보,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거니까. 그런데도 나서서 이야기한다는 거 보고 저는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누가 제목을 하나 잘 뽑았더라고요. 자, 이게 보면은 이데올로기,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두뇌를 집어삼킨다.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예, 우리 두뇌의 반쪽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예, 이제는 이게 난 놓고 기억자야 이게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그게 있죠. 남북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 또 미국에 의해서 재단된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꽃피운다는 것은 우리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 감히 합니다. 예. 자, 이게 뭐냐? 왜 서방은 이렇게 멍청해졌냐? 이 밑에 부제가 그렇게 달려 있어요. 왜 이데올로기를 그어서 흑 백이야. 저쪽은 흑이고 나는 백이야. 그런 생각 강하게 심어줬다는 거죠. 우리 남북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항상 옳고 저기는 항상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다가 필요하면 중국도 엮고 러시아도 같이 엮어서 주렁주렁 매달리게 해서 그러죠. 다른 현실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죠. 푸틴이 우리한테 가스관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중국은 우리의 제 첫 번째 무역 파트너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데 우리는 뭐 했지?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생각이 차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우리 두뇌를 집어삼킨다. 그래서 아까 인도 모디의 처신을 봤고 아까 호주 언론의 처신을 봤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누가 빨리 과거의 틀을 벗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여태까지 각성이 누가 빨리 각성하느냐. 머리 좋은 우리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소스가 개방이 되면. 그래서 여러 정보들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그런 거예요. 서서히 섞이면서 교류가 돼야 되는데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아놨거든요. 나는 백, 너는 흑.
이렇게.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푸틴을 정화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면 그 다음 폴란드다. 그 다음 중국과 손잡고 북한과 손잡고 세상을 집어삼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게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그만큼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